오전 10시쯤 김정희 어르신의 휴대폰에 낯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 대상자입니다. 어르신은 눈을 찡그리며 화면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뭘 신청했었나? 정희 어르신은 최근 들어 외로움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오래고 아이들도 다 출가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울함이 올라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날 받은 문자는 더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서울에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나한테 이상한 문자가 왔는데 정부에서 보낸 거라는데 그게 맞니? 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노인 일자리 안내 문자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정부나 복지관에서 보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엄마 같은 분들이 일하시면서 많이 밝아지신대요. 나이 들어서도 일하면 사람들 만나고 웃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기쁘게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엄마도 예전처럼 마음 무거운 날 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주민센터에 한번 물어볼까? 네, 엄마가 우울하지 않게 일하시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정희 어르신은 다음날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어르신, 올해부터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생겼어요. 지금 신청하시면 동네 활동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나이에 머리라는 생각도 잠시. 월요일에 어르신은 시니어 클럽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같은 연배의 직원이 웃으며 맞아주었고 상담실 안에는 다양한 활동지와 일자리 설명 책자랑 어르신들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상담자는 말했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110만 개 일자리를 마련했어요. 어르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만 해도 10가지가 넘어요. 식사 배달, 교통 안전 도우미, 어린이집 보조교사, 도서관 정리활동 등 활동량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일정 수당도 매달 지급됩니다. 건강만 괜찮으시면 누구든 하실 수 있어요. 라는 말에 어르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 정희 어르신의 하루는 대부분 TV를 보거나 아파트 화단을 멍하니 바라보며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말,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돌아오는 길, 어르신은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정희 어르신은 휴대폰을 꺼내 다시 문자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나만 알고 있기엔 아깝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노후의 온도 채널 구독도 살짝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온도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부는 2025년을 고령사회 대응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1%가 65세 이상인 지금 노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자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그리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일자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확대가 아닙니다. 정희 어르신처럼 실제 현장에서 변화와 삶의 활기를 되찾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가 증명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구체적인 유형과 참여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 정책이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바꾸고 있는지 함께 알아가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준비였다면 이제 진짜 나를 위한 무대가 열릴 차례입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공공근로 개념을 넘어서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공익활동형. 둘째, 사회서비스형. 셋째, 시장형. 넷째, 민간취업 연계형입니다. 이 각각의 일자리는 단순히 나이에 맞춘 분배가 아니라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 자립 수준에 따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공익활동형은 가장 익숙한 형태입니다. 어린이 교통지도, 마을 환경 정화, 공공시설 정리 등입니다. 이 유형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 10시간에서 15시간 활동에 월 27만 원 정도를 지급받습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서 활동 중인 박명자 어르신은 매일 오전 8시 노란 조끼를 입고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인사를 들으며 어르신은 눈가에 미소를 머금습니다. 그 짧은 아침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따뜻해요.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입니다. 돌봄 보조, 장애인 지원, 건강관리 도우미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일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활동성이 있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며 복지시설, 지역병원,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운영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윤경자 어르신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보조로 일합니다. 어르신들 말벗도 대어드리고 이름표도 나눠드려요. 누구 하나라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되니까 저도 보람이 생겨요. 세 번째 유형은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시니어 카페, 반찬가게, 재봉틀 공방, 세차 사업 등 소규모 자영업 기반입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며 일정 수익도 직접 발생합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반찬방은 어르신들이 직접 조리와 판매를 맡고 있습니다. 김도연 어르신은 말합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 넘는 날은 서로 하이파이브예요. 내가 만든 걸 누군가 돈 주고 사간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민간 취업 연계형입니다.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청소, 경비, 주차, 단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무 시간이 일정하고 민간 계약 형태로 안정적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하는 정용환 어르신은 오피스텔 야간 순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밤에는 조용하지만 불 꺼진 건물에 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입주민들이 안심하더라고요. 그게 제 일이에요. 이처럼 일자리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책임과 의미가 담긴 사회 참여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짧을 수 있지만 얻는 것은 작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일정 소득, 생활 리듬의 회복, 이웃과의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도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자존감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일자리를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노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묻는 시대입니다.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김정희 어르신도 상담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청이 복잡하면 어떡하지? 서류가 어려우면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음날 주민센터를 찾은 순간 그런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에는 노인 일자리 상담 창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전담 복지사 한 분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상담 오셨어요? 여기 앉아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단 2가지였습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참여 신청서. 자격증이나 경력 증명은 선택 사항이었고 상담 과정에서 간단한 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움직이실 수 있으세요? 밖에서 활동하시는 거 괜찮으세요? 혹시 요즘 드시는 약 있으세요? 그 질문들은 마치 건강상담 같기도 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바로 활동하실 수도 있고 대기 순번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어요. 일단 건강 상태나 환경,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활동부터 안내드릴게요. 김정혜 어르신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폐지 죽던 사람인데 그런 것도 가점이 되나요? 상담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폐지 수거나 비공식 노동을 해오신 분들께도 우선 참여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어르신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참여 신청 확인증을 손에 쥔 정희 어르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겼구나. 노인 일자리에 신청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격은 만 60세 이상이라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세부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가점이 주어지며 폐지수거 등 비공식 경제활동자도 배려 대상입니다. 반면 1인당 연금소득이나 보유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 2회로 나뉘어 상반기 6월, 3월, 하반기 8월, 9월에 이루어집니다. 현재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 기준 하반기 모집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 거주지 주소 기준으로 가까운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각 지역별로 운영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가 반드시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마치면 이후에는 기본 직무교육,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활동 시작 전에는 보험 가입과 출퇴근 일정 조정 등이 함께 안내됩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들은 안전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이 일자리가 체력적으로 힘든 일만 있을 거라는 편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내 행정보조, 전화 안내, 가벼운 교통지도, 돌봄 보조 등 부담이 적은 일도 많고 활동 시간도 하루 2에서 3시간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정희 어르신은 말합니다. 딱 3시간만 일하고 오면 되는데 왠지 하루가 알찬 느낌이에요. 오후엔 텃밭 가꾸고 저녁엔 잠도 더 잘 와요. 신청은 어렵지 않았고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출근하는 날 정희 어르신은 거울 앞에서 옷깃을 여러 번 매만집니다. 오랜만에 신발끈을 제대로 묶고 아침을 챙겨 먹은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복지관 입구에서 만난 동년배 어르신들과 눈을 마주치고 작게 인사를 건넸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나 요즘 말이야. 괜히 웃게 된다.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늙은 게 아니라 멋지게 사는 거예요.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정만섭 어르신은 올해 만 76세입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뒤 말수도 줄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공고지를 보고 주민센터에 찾아갔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일자리가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방문했지만 오히려 직원은 이 연령대에 가장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라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지금 정 어르신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간단한 폭도 정리와 주민 안내를 맡고 있으며 하루 3시간씩 주 4회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삶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에요.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건 단 하나, 시작해보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외의 것은 현장에서 다 도와줍니다. 정희 어르신이 처음 받았던 그 낯선 문자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휴대폰에 인생을 바꾸는 알림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정말로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냥 돈을 조금 더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실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박명자 어르신은 올해 74세입니다. 몇 년 전까지도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습니다. TV를 켜놓고 누워 계시다가 저녁쯤 일어나 밥을 챙겨 드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한 설명회를 듣고 시니어 택배라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에 복지관에 가서 도시락을 받아 동네 어르신들에게 직접 배달합니다. 받는 어르신이 항상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해줘요. 그게 그렇게 반갑고 고마워요. 박 어르신은 말합니다. 활동 시간은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주 3회. 매달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나오고 복지관에서 간단한 간식과 점심도 제공합니다.
이제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답답해요. 밖에 나가고 사람들 얼굴 보니까 내 얼굴에도 다시 생기가 돌더라고요. 이번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사는 오준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77세, 예전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지만 무릎이 안 좋아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우울증까지 왔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 돌봄 로봇 도우미라는 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로봇 교육을 받고 혼자 사는 고령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로봇이 어르신 안부를 묻고 저는 옆에서 그걸 함께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참 신기하죠? 옛날엔 내가 기계라면 지게차밖에 몰랐는데. 오 어르신은 활동 이후 우울감도 줄고 혈압도 안정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누가 나한테 전화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가고 있으니까요. 전라북도 완주군의 김순복 어르신은 올해 73세입니다. 농촌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지만 요즘은 힘이 부쳐 밭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역에서 농산물 포장 일자리가 시작되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아요. 감자, 고구마 같은 걸 소분해서 스티커 붙이고 포장하는 건데요. 앉아서 할 수 있고 손도 심심하지 않고 월 20만 원 정도 나와요. 김 어르신은 특히 이 일을 하면서 이웃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수다 떨고 같이 간식도 먹고 웃으면서 하루 보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역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일의 방식도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르신들의 표정입니다. 처음에는 긴장하고 어색한 얼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웃음이 많아지고 말수가 늘어나고 무엇보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일자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리듬을 찾고 삶의 이유를 다시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젠 주말이 심심해요. 출근하던 날이 그리워질 줄은 몰랐어요. 어르신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단순히 몇 명을 고용하느냐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혹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런 걸 알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노후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혼자 견뎌야 하는 것에서 사회가 함께 만드는 것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정희 어르신은 이제 매주 이웃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합니다. 정만섭 어르신은 관리사무소 복도를 정리하면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박명자 어르신은 어린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조심히 가요라고 말할 때 가장 젊어진 기분이 든다고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새롭게 일하는 모습은 단순히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켜보는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뀌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의미 있어지면 그 마을이 변하고 결국 사회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이었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한 어르신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025년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단지 돈이 아니라 의미를 나누는 일입니다. 이 제도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바라는 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알아야 하니까요. 오늘의 이 영상이 당신이나 당신 부모님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노후의 온도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한 번으로 누군가의 노후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의 온도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보고 응원하며 꼭 필요한 정보들을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늦은 게 아니라 이제 막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